올해 정읍 진력도 유례없는 가을 장마 때문에 벼 수확량과 품질이 적잖게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농협이 수확 직후 먼저 주는 나락값을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정하면서 농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남원 시민들이 국회의사당 앞에서 제2중앙경찰학교가 남원에 유치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전북도지사와 전북지역 국회의원들도 함께 참여해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선정 절차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남원 지역에서 사륜 오토바이와 승용차가 충돌해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90대 노인이 숨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익산 지역 한 여자고등학교에서 동급생의 사진을 이용해 음란물을 게시하는 사이버 폭력 사건이 접수됐습니다. 익산교육지원청은 피해 학생이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학교폭력심의위원회 개최 등 후속 조치에 나설 계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올해 정읍 진력도 유례없는 가을 장마 때문에 벼 수확량과 품질이 적잖게 떨어졌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런데 농협이 수확 직후 먼저 주는 나락값을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정하면서 농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쌀값은 올랐는데 나락값은 그대로라며 정부와 농협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정명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1톤들이 자루에 담긴 나락이 농협 앞마당에 하나둘 쌓여갑니다. 농민들은 말없이 자루를 내려놓고 묵묵히 항의의 뜻을 드러냅니다. 자식처럼 키운 나락을 직접 들고 나온 농민들은 이게 농민값이고 생명값이라며 분노를 터뜨립니다. 쌀값은 올랐는데 나락값은 그대로. 농협은 나락값 8만 원 이상 보전하라! 최근 정읍지역 농협이 우선지급금을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정하면서 농민들이 거리로 나선 겁니다. 농민들은 쌀값은 30% 가까이 올랐는데 정작 그 이익은 누구에게 돌아갔는지 따져 묻습니다. 나락 40kg 세가마, 즉 120kg를 방아를 찧으면 쌀 87kg가 나온다. 즉 나락 120kg와 쌀 80kg는 같은 값이다. 지금 시중 쌀값이 80kg에 24만 원이 넘으니까 나락 40kg는 8만 원 이상은 되어야 정상이다. 실제로 시중 쌀값은 20kg에 6만 원을 넘기며 농민들 사이에선 이제야 제값을 찾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읍지역 농협들은 나락 40kg당 선 지급금을 6만 원대로 정했습니다. 이미 지급은 시작됐지만 최종 나락값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 올해 같은 경우는 신동진이 6만 3천 원, 일반도가 6만 원. 나락은 확정이 안 됐습니다. 이제 그 차익만큼은 추가 정산이 되는 부분인데. 농민들은 농협이 정한 선 지급금이 다른 유통업자들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금액이 적으면 전체 나락값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따라 농협 조합장들에게 책임 있는 대응과 현실적인 가격 책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벼값이 오르지 않는 가장 큰 문제를 저는 우리 협동조합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서 운영돼야 할 것이 협동조합인데 주체인 우리 농민들은 손해봐도 되고 협동조합 내적으로만 손해보면 안 된다? 정읍시 농민회는 황토현 농협을 시작으로 정읍 농협까지 모두 4개 농협 앞에서 나락값 보장을 촉구하는 투쟁을 오는 10일까지 이어갈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남원 시민들이 국회의사당 앞에서 제2중앙경찰학교가 남원에 유치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전북지사와 전북지역 국회의원들도 함께 참여해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선정 절차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2천여 명의 남원 시민들이 국회의사당 앞에 모였습니다. 남원 인근 지역인 순창과 무주, 진안, 장수, 전남 곡성 군민들과 영남 지역 국회의원과 하동, 함양, 산청 구례 군민들도 함께했습니다. 영호남 지역민들은 제2중앙경찰학교가
남원 지역에 설립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남원에 유치해야 되는 이유는 남원 시민 모두가 다 열망하고 모두가 원하고 정말 남원에 유치해야 된다는 생각들이 간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2중앙경찰학교는 남원에 유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경찰 제1중경학교가 충청권에 유치하고 있기 때문에 충청권을 제외한 그 영호남 지역에 다시 그 중앙경찰학교가 신설되는 것에 대해서 현장 직원들이 상당히 호응도가 높습니다. 또한 그 영호남 지역의 그 우리 신임 경찰관들이 교육을 할 수 있는 지리적인 여건도 상당히 좋고요. 이날 행사장에는 최경식 남원시장과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해 박기성 국회의원 등 도내 국회의원들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제2중앙경찰학교 선정 절차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제2중앙경찰학교 반드시 남원으로 유치하겠다는 간절함을 가지고 있다면 이 함성이 반드시 용산에도 청와대도 국토부도 행안부도 경찰청에도 전달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호남 교통의 중심지입니다. 중간에 있어서 제1경찰학교가 충주에 있기 때문에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영호남 중간인 남원 맞지요? 오늘 이 힘찬 응원이 아마 정부에도 전달이 돼서 꼭 제2중앙경찰학교는 남원으로 영호남 내륙 중심 도시인 우리 남원시에 반드시 새로 생기는 제2중앙경찰학교는 유치되어야 하고 우리 남원시뿐만이 아니고 인근 함양, 선천, 구례, 곡성, 장수, 순창에 이르기까지 모든 지역들이 이 혜택의 영역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제2중앙경찰학교의 남원 후보지는 남원시 운봉읍 일원 166만 제곱미터 규모의 국공유지로 파악됐습니다. 남원시는 기반시설 확충이 쉬워 빠른 개발과 확장성이 가능한 최적의 입지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우입니다. 남원 지역에서 사륜 오토바이와 승용차가 충돌해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90대 노인이 숨졌습니다. 남원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일 오전 8시 50분쯤 남원시 인월면의 한 교차로에서 90대 A씨가 몰던 사륜 오토바이와 50대 B씨가 운전하던 소렌토 승용차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A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황색 전멸신호등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직진하던 승용차와 부딪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익산 지역 한 여자고등학교에서 동급생의 사진을 이용해 음란물을 게시하는 사이버 폭력 사건이 접수됐습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학교 16살 A양은 지난 9월에서 10월 동급생인 B양의 사진을 프로필로 한 소셜미디어 계정을 개설한 뒤 음란 영상과 사진이 포함된 게시물을 여러 차례 게시했습니다. 지난해 학원가에서 논란이 됐던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와 유사한 사례로 파악됐습니다. 익산교육지원청은 피해 학생이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학교폭력심의위원회 개최 등 후속 조치에 나설 계획입니다. 전북과 전남 지역 5개 시군자치단체들이 서해안철도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반영을 촉구했습니다. 권익현 보안군수와 심덕섭 고창군수, 강임준 군산시장, 장세일 영광군수, 이상익 한평군수는 5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들 단체장들은 서해안 지역의 교통인프라 확충 필요성과 국가 균형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건의문과 함께 주민 10만 명 서명부를 김 장관에게 전달했습니다. 서해안 철도를 4조 8천억 원을 투입해 전북 군산에서 전남 목포까지 110km 구간을 연결하는 철도망으로 구상 중입니다. 서해안 철도의 국가계획 반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며 국가 미래를 위한 중요한 투자입니다. 고창에 기차역이 생길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제시가 추진 중인 종자산업 혁신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 사업은 백산면 옛 공안부지에
첨단 정밀 육종 연구센터와 K종자 비즈니스 센터 등을 조성하고 새만금 종자 생명단지에는 스마트 유통센터를 구축해 종자 기업의 임대 분야 가능 글로벌 종자 산업 거점을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정성주 김제시장의 인터뷰 들어보시죠. 민간 육종 연구단지를 중심으로 연구, 생산, 유통을 아우르는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고 농업 혁신을 이끌어 K종자의 심장으로 키워가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700여억 원으로 예타 결과 타당성이 인정되면 국비 1,600여억 원을 지원받아 2028년부터 5년간 추진될 예정입니다. 자격 미달의 지원자를 대거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스타항공 전 임원들이 항소심에서 혐의를 벗었습니다. 전주지법은 5일 업무방해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법정에선 최종구, 김유상 이스타항공 전 대표에게는 각각 벌금 1,000만 원과 무죄를 내렸습니다. 자녀 채용을 청탁하고 이스타항공의 운영상 편의를 봐준 국토교통부 전 직원 64살 A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았습니다. 이 전 의원 등은 지난 2015년 11월에서 2019년 3월 이스타항공 정규직 채용 과정에서 점수가 미달한 지원자 147명을 채용하도록 인사 담당자에게 외압을 넣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전북 도민일보 기사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농생명수도로 도약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했다는 내용인데요. 농촌 지역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지역 공동체 육성과 농촌 경제 사회 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마련됐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지난달 행정안전부로부터 전북 농어촌 활력재단을 최종 승인받았다는 건데요. 전북도는 그동안 농촌 지역 인구 감소에 따른 부작용의 고리를 끊고 농촌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농촌경제 사회 분야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할 전문기관의 필요성이 제기되며 이를 추진해왔다고 합니다. 오랜 노력 끝에 재단 설립이 최종 승인된 만큼 전북도는 지난 4월 지정된 전국 교육훈련기관을 비롯해 전북 농촌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원센터, 전북 농촌 융복합 지원센터, 전북 농업 농어촌 일자리 플러스 센터를 통합해 재단을 운영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또 재단 중심으로 사업 검토 및 개선 사항 도출로 사업 수행 효과성 증대와 고용 안정화로 업무 전문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농촌 생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 제고와 농촌 삶의 질 향상 등 농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간다는 전략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김제 신세계병원에서 우울 위험이 큰 사람들을 위한 인지행동 전략 치유농업 프로그램 시연회와 평가회가 열렸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과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 개발하고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행했으며 조현병 환자 등을 대상으로 정서 안정과 사회성 향상 효과를 살펴봤습니다. 전주시에서 진행한 같은 프로그램에선 우울감과 스트레스 등이 눈에 띄게 줄어든 결과도 나왔습니다. 김제시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병의원과 연계한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더 널리 알리고 정신건강을 돌보는 데 앞장서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호남 지역의 3분기 경기가 전분기 대비 소폭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일 한국은행 광주전담 전북 목포본부가 발표한 경제 동향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반도체와 철강 생산은 늘었으나 조선과 자동차, 석유화학이 부진하면서 전체적인 제조업 생산이 소폭 감소했습니다. 반도체는 미국 행정부의 대중국 고율 관세 부과에 따른 반사이익으로 철강은 판매 가격 상승과 원가 개선 노력 등에 힘입어 생산이 늘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